남북 여성들의 민간 교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평화통일 여성단체들은 남북 여성들의 첫 민간 교류였던 지난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회고하며 통일과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운동이 계속되길 염원했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이상기후 현상 증가 등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와 우정선교연구원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 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여성들의 민간 교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평화통일 여성단체들은 분단 이후 첫 민간 교류였던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회고하면서 여성이 원하는 통일과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운동이 계속되길 염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991년 11월 서울에서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명의 북측 참가자 등 15명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을 방문해 남한 여성들과 주제 토론을 벌였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민간 교류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를 비롯해 10개의 평화통일 여성운동단체들이 이 역사적 민간교류 30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1995년 5월 도쿄에서 첫 토론회를 시작해 1993년 4월까지 서울과 평양, 다시 도쿄에서 모두 4번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선 평화통일의 열기가 한껏 올랐지만 민간교류가 번번이 거부되던 당시 남북 여성들의 만남이 성사된 건 남한 여성들이 국제회의라는 아이디어를 낸 덕분이었습니다. 국제회의 형식으로 한다면은 좀 이루어질 수 없을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국제로 해서 일본을 넣어서 남북일 여성들이 함께하는 국제회의를 제안하자. 1992년에 이어진 평양 토론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남북 여성들이 공동으로 하기로 결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남과 북이 위안부 문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2000년도에 여성국제법정까지 함께 했어요. 그래갖고 그 기소장 있잖아요. 검사들이 하는 기소장까지도 통일된 기소장을 남과 북이 올리는. 간담회 참석자들은 30년 전 여성들의 평화 통일 운동이 오늘에도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도 만들고 여성과 관련한 불평등의 문제도 해소하면서 우리가 평화로운 분단을 극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최 측은 이번 30주년 기념 행사를 북한 여성들과 함께하길 기대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오는 11월 국제토론회에서는 북측 여성들과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신종 감염병과 이상기후 현상 증가 등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최근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는 생명의 위기인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사회 정의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감염과 폭염 시대에서 길을 묻다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과 대한 책임연구위원 이상윤 박사는 기후위기는 각종 자연재해와 신종 감염병, 먹거리 부족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생명의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는 지금도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저개발 국가 국민들이 온실가스로 더 큰 타격을 받고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아무 대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요. 자원이 없으신 분들, 권력이 없으신 분들,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땡볕에서도 자기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위에 죽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나서 주십시오. 이상현 박사는 또 교회도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후위기에 함께 맞서야 한다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권승문 연구기획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재에 의한 불의로 봐야 한다며 탄소 배출은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 등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인권 유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갖고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국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기후정의, 생태정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 등 7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관심을 좀 그만 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질까? 이거 해봤자 안 돼. 이게 뭐 지금 교회가 이런 거 할 일이 아니야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저는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파리 세계 기후 협약에 따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개신교계도 이를 위한 비상 행동에 나선 가운데 생명과 정의의 문제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유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와 우정선교연구원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선교사 자녀들, 대부분 처음 만났지만 선교사 자녀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왠지 모를 친근감이 생깁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와 우정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선교사 자녀 위로회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와 우정선교연구원은 5월과 6월 2달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릴 때 그 순전히 부모 뜻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따라갔는데 그게 애들에게는 상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현지에서 왕따 되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NK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혼자가 아니다. 위로회에 참석한 선교사 자녀들은 서로를 공감하며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MK 만날 때는 부담감이 전혀 없고 다 저랑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또 누구보다 많은 대화를 안 해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어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사실 옆에 앉자마자 뭐 성함 뭐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은 바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해외에서 자라면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제 정말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친해지는 데는 시간은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예장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와 우정선교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150명의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 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교총은 종교계 권하기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총은 또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며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총은 이어서 이번 권고는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 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오는 4일에 용현 감리교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은 사회의 일원인 교회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연회 30여 개 지방, 1000여 곳의 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부연회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포스터와 차량 스티커도 각 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선한목자교회가 유기성 담임 목사의 후임으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온 김다위 목사를 청빙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5명의 후보를 놓고 청빙위원회와 대표임원회,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김다위 목사를 확정했습니다. 김다위 목사는 2년 뒤 유기성 목사가 65살에 은퇴하면서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올해 42살인 김다위 목사는 캔사스 한인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8년간 담임 목회를 하며 부임 이후 10배 가까이 교회를 성장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여 년간 한국에서 여성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의 삶을 담은 로제타 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관은 인천 기독병원 전신인 인천 부인병원을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운 지 100주년을 기념해 인천시 중구 답동로에 오는 4일에 개관합니다. 미국 출신인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는 1890년 25살에 한국에 들어와 43년 동안 활발한 의료 사업을 펼쳤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2021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대구 서현교회에서 수련회 콘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 은급부는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제29회 은퇴목사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이 2021년 총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대구 서현교회에서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란 주제로 3차 수련회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 주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조명을 하는 교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교재의 특징은 온라인, 즉 줌과 같은 화상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그러니까 현장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한 그런 교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남원중앙교회 제14대 담임 목사로 정종승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종승 담임 목사는 특히 어려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은급부가 주최하는 29회 은퇴목사 위로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 시대에 함께 한 교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담고 애쓰며 수고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로하고자 귀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고 우리 교단이 있는 줄 압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9회 은퇴목사 위로회를 3개 지역에서 나누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 제58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세덴교회에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전국 160여 개 노회를 대표해 모두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단 발전에 헌신한 개인 6명과 단체 3곳의 총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최근 국민혁명당 창당을 선포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는 6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국민혁명당 창당 축하 대면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0여 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베델 성서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루터대학교에서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 성서편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